안녕하세요, 원샷입니다. 출퇴근 15만원 끊는 직장인 주식투자 원샷입니다. 오늘 방송은 주간 칙체크 10월 3주차 방송입니다. 주간 증시체크는 주간 시황 방송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다가온 한 주를 대비하는 그런 주간 시황 방송입니다. 금주의 키워드는 달러 약세, 외국인 복귀, 코스피 신고가입니다. 달러가 이제 약세로 돌아서면서 외국인이 들어왔습니다. 보통 달러가 지금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매크로 변수가 환율인데 1150원 언더여야 밑이어야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옵니다. 근데 외국인 1150원 밑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외국인이 들어왔고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 대형주를 막 사대기 시작했습니다. 늘 그렇듯이.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코스피 신고가가 나온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슈 체크 새로 이 코너를 만들어 갔고요. 첫 번째 시간으로 북핵 리스크에 대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자, 이슈 체크 북핵 리스크 점검입니다. 자, 여러분, 북한과 미국은 전쟁이 일어날까요? 절대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막 없애버린다는 둥, 뭐 어떻게 한다는 둥 막 서로 막 말폭탄을 엄청 쏟아댔는데, 그럼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왜 그렇게 북한과 미국은 싸울까요? 북한과 미국은 실제 전쟁을 하지 않아도 각자가 원하는 것을 지금 이 시점에 얻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자기네들이 원하는 걸 지금 갖고 가고 있습니다. 과연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시죠. 자, 북핵 리스크가 발발하기 전입니다. 자, 트럼프는 7월에 탄핵이 발의됐었어요. 트럼프를 탄핵해야 된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불안 요소로 존재했죠. 트럼프가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처럼 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국회에서 탄핵 발의가 됐었습니다. 또 김정은 북한 입장에서는 체제 불만이 증가했어요. 갈수록 생활고가 어렵고 여러 가지 탈북자, 특히 고위층 탈북자가 늘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물가 부분도 그렇고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아베, 일본 총리. 여러분, 막 북핵 미사일을 뭐 쏘니까 일본은 지하철도 세웠다 그러죠? 우리가 지하철 세운 적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그때 생각을 할 때 왜 이렇게 오버를 하냐, 쟤네가. 그때가 바로 그 전이 바로 이제 7월 역대 지지율이 최저여서 이제 아베의 시대가 끝나간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근데 북핵 리스크가 드디어 발발해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뭐 말폭탄을 막 떨어뜨렸죠. 트럼프와 막 김정은이. 그래서 포커싱이 거기 되다 보니까 트럼프의 탄핵에 대한 얘기가 지지부진하고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여러분,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엉성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다 노리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로 하는 겁니다. 김정은은요, 미국이 내부 주민들한테, 국민들한테, 미국이 우리를 이제 치러 온다. 막 그냥 위기감을 조성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원 입대가 375만 명이 들어왔답니다. 나라를 지키겠다고, 거기도. 물론 그 조작된 숫자라는 말도 있지만 어쨌든 그리고 아베는요 막 지하철 세우고 뭐 난리를 쳤잖아요. 막 그래서 마치 일본도 크게 날 것처럼. 그래서 근데 지금은 10월 총선에 압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결과물을 뭘 얻었냐? 트럼프가 정치력을 회복했습니다. 북핵 리스크 갖고. 그 자기한테 쏠리던 화살을 북한으로 돌리고 오히려 그 반대물을 긴장시켜서 모든 포커싱이 글로 가게 해서 정치력을 회복했습니다. 또 김정은은 결국 내부 결속을 당하 있죠. 고위 정치 관료들은 숙청을 하면 되지만 주민들도 어떻게 단속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원 입대가 375명이 됐다는 건 굉장히 성공한 겁니다. 내부적인 긴장감을 이제 형성한 거죠. 미국이고 우리를 부수러 올 거다. 우리를 다 폭탄을 막 할 거다. 이렇게 내부 주민들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특히 아베. 저는 왜 아베가 그렇게 오버하나 했어요. 자기네 땅에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얘네도 똑같이 긴장감을 조정해서 정치 생명을 연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선거 때 되면 예전에 뭐 북한에서 뭐 사건 나고 막 그랬었잖아요. 공안 정국 만들고 뭐 그런단 말이 있었잖아요. 결국 다 똑같은 겁니다. 결국 각자가 원하는 결과물을 전쟁만 안 났다 뿐이지 다 갖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해 가시죠? 결론적으로 북한의 핵 개발을 왜 하느냐? 북한이 핵을 왜 개발하느냐? 첫째가 자기네 체제 보장입니다. 최우선이. 핵을 개발해서 갖고 있으면 남이 쉽게 못 쳐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파키스탄이 개발한 거 아닙니까? 근데 중간에 핵을 개발하다 포기한 우크라이나는 막 짓밟히죠, 러시아한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봤기 때문에 자기네 체제 보장을 하기 위해서 핵을 개발하는데 자기네가 핵 미사일을 미국 괌이나 뭐 이런 데 어쨌든 뭐 쏴요. 그러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미국이 전쟁이죠, 그러면. 그러면 북한이랑 미국이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미국이 당연히 이기겠죠. 그 사실을 김정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은 절대 싸울 수가 없어요. 아니, 자기 체제를 방어하기 위해서 핵을 개발했는데 그 핵을 써가지고 자기 체제를 위험하게 만들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에 핵이 터지면 그 서울만 날아가는 게 그 여진이 있잖아요. 뭐 방사능이나 이런 게 중국, 러시아, 일본 다 영향이 갑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일본에서 그 발전소가 약간 누출됐다고, 원자력이 누출됐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막 온에 만에 막 말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 터져버렸어요, 크게. 그러면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나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걸 주식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강세장 속에 북핵 리스크가 발생할 때마다 저점 매수로 대응한다. 강세장이니까 지금. 물론 약세장이 되면 당연히 팔아야 되는 거고 강세장일 때는 싸게 싸질 때 산다. 아셨죠? 그러니까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지난주 코스피 현황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제가 코스피 전망을 2450에서 2500을 해드렸죠. 그래서 좋을 거다. 굉장히 잘 갈 거다. 소재, 화학, 철강, 산업재, 조선 말씀드렸죠. 조선, IT 반도체, 지주사다. 라고 이게 전망을 해드렸고, 이제 실적이 중요하니까 실적 호전주나, 앞서 말씀드린 핵심 업종의 실적 호전주나 납북 과대주에 대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거, 대형주 장세다. 제가 이 핵심 업종 중에 잘 모르면 제가 늘 계속 드린 말씀이 뭐예요? 비싼 종목을 사셔라. 가장 비싼 종목을. 그게 대형주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자, 그래서 10월 3주차 이제 연휴 끝나고 왔는데 굉장히 역시 예상대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IT 반도체, 금융, 소재, 조선도 좋았습니다. 예상이 대부분 맞았죠. 그리고 건설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를 보면 이게 한 3개월간의 일봉 차트인데 약 3중 바닥을 형성하고 고점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가 2차 상승의 랠리가 갈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 여기 보셔야 될 거.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아요. 근데 지수는 올라가요. 그럼 그게 뭐예요? 대형주,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대형주 중심으로 가는 슬림화 장세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제가 늘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제 방송에서 지난 9월 초부터 말씀드리고 가는 놈만 간다. 예? 그러니까 핵심 업종의 핵심 종목만 사셔야 된다. 계속 말씀드리죠. 그리고 이게 돌파를 하다 보니까 2차 지수 랠리의 시작이 아닌가 하는 희망을 갖게 된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랠리가 시작되면 거의 주도주가 뭔지 명확히 파악을 하고 따라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뭐 급등주 패턴이 어떻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거는 허상인 거고 이런 시황이나 이런 걸 정확히 보셔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는 거고 자, 한 3주간 코스피 볼까요? 자, 9월 4주차 하락했고 추석 연휴 전에 횡보하다 금요일날 올라갔고 이제 드디어 돌파를 하면서 시세가 났습니다.
이제 굉장히 반가운 건요, 여러분. 외국인의 그 매수 규모를 밑에 보시면 막 순매수가 7천억, 8천억이죠. 굉장히 정말 오랜만에 본 숫자입니다. 저랑 이 숫자 매주 보셨던 분들은 이렇게 많이 산 거 거의 6월 이후로 처음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반갑다. 근데 얘네들이 뭘 샀냐? IT를 샀다. 근데 IT도 뭘 샀냐? 제가 대장주, 슬림화된 이런 거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는 놈만 간다.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죠. 그래서 3분기 실적주, 핵심 업종 중에 실적주예요, 여러분. 낙폭과대 뭐예요? 제가 중국 소비 관련주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되 공격적인 투자, 그리고 주식 비중을 높여서 한번 가보자. 10월은 지수가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수도 높이 말씀드렸죠. 예상 지수는 2450에서 2500을 다음 주 예상을 하는데, 이 지수가 중요한 것보다 IT 업종이 금요일날 빠졌죠. 여러분, 그 강세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나중에 그림 그려서 한번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릴 텐데, 주도주가 가요. 근데 주도주가 매일마다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가다가 약간 떨어져서 쉬었다가 다시 가다가 쉬다가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쉴 때 다른 업종, 금융이나 소재나 이런 게 또 받쳐주고 또 올라가면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게 여러분 강세장인 겁니다. 제가 그림 그려서 한번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외국인이 뭘 샀나 한번 보시죠. 자, 삼성전자, 이거 지수를 산 거죠,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거, 현대중공업, 현대차, LG생활건강, 현대모비스는 뭐예요? 낙폭 과대주입니다. 특히 중국 소비와 관련된 거죠. 현대중공업은 조선이고, SK이노베이션, LG와 고려하는 뭡니까? 소재 업종 중에 화학이죠. 결국 이제 외국인은 이런 업종을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코스닥 한번 보시죠. 자, 제가 코스닥을 전망을 해드렸는데 670에서 역시 720포인트. 제가 올해 최고점을 돌파할 거다라는 전망을 드렸죠. 근데 아직 670까지는 좀 못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거 여러 사람들이 이런 걸 말했지만 전 하나 말씀드렸죠. 중국 소비주 말씀드렸죠. 화장품, 면세점, 카지노, 여행. 이 중에 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도 있고. 자, 기업 시즌 실적이 중요하고 이거 똑같습니다. 또 중요한 거 대형주라는 거. 여러분, 코스닥 지금 중소형주는 올해는 힘듭니다. 내년 1월에 2월에 한번 그것도 시간 되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자, 제가 3개월 정도 시황 보여드리는데 자, 3월 3주차에는 제약 바이오가 갔습니다. 예상과 다르게. 그리고 중국 소비주 예상했던 대로 갔는데 제약 바이오가 갔는데 이것도 정확히 보면 제약 바이오가 다 간 게 아니라 셀트리온 삼형제랑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그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요 셀트리온 삼형제랑 한미약품 대웅제약 요런 것만 좀 갔어요. 소수의 종목만. 짜잘한 중소형주 제약 바이오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계속 대형주 장사를 제가 말씀드리죠.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제가 실적 시즌이 전기차, IT, 게임도 여기 빠졌는데 게임도 못 갔어요, 여러분. 게임도 꺾였어요. 예상대로 다 거의 제가 미리 말씀드린 대로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추세는 약 3개월 쌍바닥을 형성하고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코스닥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낙폭과대주를 말씀드린 거고 중국 소비주를. 이것도 똑같습니다. 가는 놈만 가는 그런 장세고 이제 완만한 상승 추세일 거예요. 드라마틱하게 오르지만. 그렇지만 이제 연말에 가까울수록 상승 추세가 이제 좀 강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최근 3주간의 지수 9월 4주차 쭉쭉쭉 빠졌죠. 그리고 9월 5주차 상승을 했고 이제 이번 주에 좋았습니다. 외국인의 매수대 지수 속에 이제 기관의 코스닥 업종을 대량으로 매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내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시간이 지나도. 자, 기관이 계속 팔았죠. 여러분 수급 차트 보시면. 근데 13일에 1853억을 팔았어요. 그죠? 순매도로.
왜 기관이 팔까? 이걸 팔아서 뭘 할까요? 이걸 팔아서 코스닥을 사는 거예요. 그럼 코스닥 가서 뭘 샀을까요? 뭐 이상한 잡주 샀을까요? 아니죠. IT 샀겠죠. IT 중에 뭘 샀을까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11월 말이면 기관이 그 장사를 마감합니다. 북클로징을 한다 그러죠. 그게 뭔 얘기냐?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운영하는 뭐 펀드 매니저, 딜러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여태까지 운영했던 거에 대한 평가를 받는 시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 포트에 대형주가 없어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카카오 뭐 이런 게 없어요. 물론 카카오는 코스닥이지만 단적으로 얘기해서 그게 없어요. 중소형주만 있단 말이에요. 지금 누워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걸 계속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야겠어요? 아니죠. 중소형주 팔고 코스닥, 삼성전자, SK 헬스에 가서 평균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가는 놈만 갈 거고, 그러니까 카카오가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막 올라 미친 듯이 올라. 수급을 부른다. 제가 오르네, 그럼 나도 사야겠다. 제가 오르네, 나도 사야겠다. 펀드 매니저, 딜러들이 다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시점이. 아시겠죠? 그래서 연말까지는 힘들다, 중소형주는. 제가 이건, 코스닥 콕 집어 말씀드렸죠? 중국 관련주. 예상 지수는 650에서 675, 막 탄력적인 힘들지만 어쨌든 완만한 상승은 박스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외국인이 뭘 샀는지 그나마 한번 보시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휴젤 말씀드렸죠. 외국인은 어떤 걸 산다 제가 말씀드렸죠. 시가총액 3천원 이상, 글로벌 플레이어, 전 세계적으로 수출하는 그런 업체를 산다고 말씀드렸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 IT, 디스플레이, 이런 거 샀죠. 근데 많이 빠졌습니다, 여러분. 별로죠. 2차 전지도 샀고, 카지노 샀습니다, 여러분. 자, 외국인은 제약 바이오 및 IT 업종, 반도체 너무 당연한 얘기고, 제약 바이오가 강한 게 생각보다 굉장히 의외입니다. 예. 어쨌든 갔으니까 다행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지난주 핵심 증시 뉴스 한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공격적인 관점에서 핵심 업종의 대형주를 공략이 필요하다. 아셨죠? 자,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자, 코스피 200 이런 얘기 들으셨죠? 코스피의 우량주 200주. 근데 K탑 30이라고 또 그 안에서 우량주 30개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베스트 오브 베스트죠. 근데 보세요. K탑 30 지수가 27.5% 상승했는데 코스피 200은 10.8% 상승했어요. 결국 베스트 오브 베스트만 더 간다는 얘기인 거죠. 대형주 쏠림이. 자, 미국이 연내 금리 12월에 인상을 할 거라 시사했습니다. 9월 FOMC 회의록에서 12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언급이 되면서 됐고, 이 12월에 금리가 올라오면 우리보다 금리가 올라갑니다.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돌아온 외국인. 자, 글로벌 증시가 워낙 호조입니다. 워낙 세계 경제 좋다 보니까 우리가 수출이 잘 되고, 그러면서 달러가 수출이 잘 되니까 달러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화가 강세가 되는 거고, 우리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원화로 이제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이제 외국인이 돌아옵니다. 제가 외국인이 우리나라 매수하는 기준점이 얼마라고 그랬죠? 환율 1150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꼭 기억하십시오. 외국인이 사거리를 만에 1.7조를 샀습니다. 엄청 많이 산 겁니다, 여러분. 쓸어 담은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 종목에 집중하셔야 되고, 외국인이 국내 시총의 34%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시가총액 유가상장증권. 근데 보유 주식은 13.4%인데 시총의 비중은 34%에. 결국 뭔 얘기예요, 여러분? 비싼 대형주 중심을 샀다. 대형주만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뻔하죠. 어떤 걸 샀는지. 자, 코스피 상장사가 3분기에 분기 영업이익이 드디어 첫 50조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전년 대비 43%가 증가했고요. 근데 그 중에 50조 중에 IT 업종,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25조라고 합니다. 이 안에서 굳이 따지면 반도체가 2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어떤 걸 많이 사겠어요? 반도체 걸 많이 사겠죠, 당연히. 그러면 그 20조 중에 그 반도체 중에 수익을 가장 많이 내는 회사가 어디예요? 삼성전자죠. 그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실적 시즌에 지금은 장부에 얼마가 찍히느냐를 보는 시기이기 때문에 중소형주가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 자,
증시 최고가에도 개미허탈, 삼성전자, 현대차 등 대형주 강세인데 개인이 많이 산 중소기업은 부진하다. 오히려 빠진 경우도 많죠. 자, 대형주 매수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드 수렁 벗어나나 한중 스와프 토항화가 연장이 됐죠. 뭐 말이 많았는데 드디어 그러다 보니까 사드 피해 관련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저희 관련주에도 있죠. 제가 추천한 종목에도. 자, 중국 소비 관련주 관심입니다. 자, 2달 연속 선박 수주 1위다. 9월 들어 월간 기준 최대 규모 기록입니다. 자, 조선이 드디어 이제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발주원 증가에 긍정 평가가 있는데 이건 트레이딩 관점이에요. 여러분, 산업이 아직 돈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낙폭과대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20% 정도의 수익을 목표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이 이제 짧게 치고 파지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금주 주인시 전망과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되어 지수는 긍정적일 것이며,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당대회가 있죠? 이에 대해서 이제 관계개선 여부에 대해 주목할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한다 그랬고. 그래서 중국 19차 당대회가 9월 18일에 있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건데, 중국 소비지에 대해서 한번 영향을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핵심 업종의 핵심 종목 위주로 슬림화된 바이 앤 홀드, 사갖고 갖고 간다. 지금은 강세장이니까 자꾸 이것저것 매매하지 말고, 아셨죠? 적극적인 공략, 그리고 주식 비중을 높인다. 이렇게 해서 금주 주간 증시 체크 전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안내입니다. 10월 19일 방송 안내 제가 항상 강의도 해드리죠. 이동평균선의 비밀 첫 시간인데요. 이제 약간 생각보다 원고가 이제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시간에 해드리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요. 이상 원샷이었습니다.